네, 안녕하세요. Messing with my head again. You had your heart set on me, but these feels they come and go, and they come so easily. Tell me what it is about you that I can't forget, but you're breaking down my walls again. Just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급발진을 예방하는 운전 요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발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산에서 산타페, 네, 사건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운전자를 제외한 가족 4분이 사망했던, 정말 안타까웠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급발진이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정지하지 않고 굉음을 내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순간이 정말 아찔하겠죠. 예전에는 급발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을 거예요. 전부 다 기계식으로 작동했으니까.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급발진 사고가 빈번하게 생기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네, 이 차량에도, PC에 들어가는 이 컴퓨터 부품들이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 제어 장치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죠. 여름 같은 경우에 PC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마 PC도 열을 받으면 아마 PC도 네, 목통이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바로 뭐 열을 받거나 했을 때 내 PC도 멈춰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도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도 더운 날씨인데요. 이 차량 안의 온도가, 내부 온도가, 네, 10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죠. 이런 악조건이 반복될 때, 네, 이 차량 내부에 있는 컴퓨터 제어 장치, 이런 칩들이 과연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네. 이런 극조건 하에서 이런 컴퓨터 부품들이 오작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급발진이 생기는 거죠. 제가 다른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을 찾아보니까 급발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급발진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설명해 놓은 그런 영상들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장 중요한 급발진을 예방하는 시동 켜는 법부터 시동 끄는 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급발진을 예방하는 시동 켜는 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어는 항상 P에 주차에 되어 있는지, 네, 확인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마 브레이크를 밟고 많은 분들이 자 브레이크를 밟고 바로 이 스마트 버튼을 누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동이 켜졌습니다. 자, 이렇게 켰을 때 바로 급발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사람이든 기계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준비 동작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다시 시동을 끌게요. 자, 브레이크는 밟지 않습니다. 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세요. 자, 브레이크는 밟지 않고 시동 버튼을 한번 누를게요. 한번. 자, 그러면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작동을 하네요. 자, 한 번 더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시스템 점검을 하게 되죠. 자, 이때까지 한 5초 정도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시동 킬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요. 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시동이 켜졌습니다.
자, 항상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요, 항상 이렇게 키셔야지 급발진의 원인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준비 동작이 필요한 거죠. 네, 사람도 일어나자마자 활동을 하기 어렵듯이 네, 기계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돼요. 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를 키게 되면 어느 정도 몇 초 정도 부팅 시간이 필요하듯이 부팅하면서 여러 가지들 체크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차량도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점검할 시간을 몇 초 정도 여유를 두셔야지 이런 컴퓨터 작동들이 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출발할 준비가 된 겁니다. 지금 자동차 명장이란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동을 켜고 나서 한 1분 정도는 있다가 출발하는 것이 차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차량들은 설명서에 보시면 시동을 켜고 나서 바로 출발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요. 하지만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게 예, 조금 더 낫다고 합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제 생각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바로 이 정차 중에 자, 신호등에 잠깐 대기할 때 바로 이 기어를 자, 중립에 놓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면허 학원에서 뭐 좀 더 연비가 좋아지게 정차 중에는 중립에 놓으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자, 중립에 놓으시면 안 돼요. 그냥 드라이브에 놓는 게 맞습니다. 드라이브에 놓고 그냥 브레이크 밟고 또 출발하고. 중립에 놓으시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자, 우선은 이 오토매틱 차량은요. 자, 기어를 이렇게 중립에 놨다가 또 드라이브에 놨다가 이렇게 신호등에 설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져가면 오히려 고장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오토매틱 차량의 이 미션은 한번 고장이 잘 나는데요. 고장 나게 되면 수리비가 네, 100만 원이 넘게 되죠. 자, 그래서 연비 정말 미미합니다. 오히려 그 연비보다 계속 작동했을 때 네, 고장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 수리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중립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자, 지금 만약에 신호등이 걸렸습니다. 신호등이 걸려서 자, 제가 이렇게 뒤에 드라이버 놓고 달리고 있다가 신호등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중립에 놔 볼게요. 자, 이렇게 중립에 놓고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이제 녹색불이 떨어지면 출발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깜빡할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내가 드라이브에 놓은 건지 아니면 중립에 놓은 건지. 자, 드라이브에 놓았다고 깜빡하고 그냥 출발할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N에서는요. 자, 엑셀을 밟아 볼게요. 엑셀을 밟으면요. 자, 소리가 시끄러워지죠. 자, 차는 출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 제가 중립에 이렇게 놓고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엑셀을 밟습니다. 차가 출발 안 하네. 그런데 뒤에서 빵빵해요. 빨리 가라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드라이브를 놓게 되면 차가 팍 튀어나가는 거죠. 자, 이런 아찔한 순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립에 놓는 습관은 정말 안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항상 이 드라이브에 놓으세요. 드라이브 놓고 정차했다가 또 출발하고. 자,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시동 끌 때도 정말 중요한데요. 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쓰시는 컴퓨터 같은 경우도 네, 집에서 쓰시는 컴퓨터 같은 경우도 바로 종료 버튼을 눌른 상태에서 컴퓨터를 끄시는 거죠. 그냥 시스템 종료를 누르지 않고 컴퓨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키듯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시동을 끄실 때는요, 항상 주차해 놓고
시동을 끄셔야 돼요. 파킹해 놓은 상태에서. 자, 드라이브나 N. 저도 그럴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정말 바쁠 때는 주차해 놓는 걸 깜빡하고 그냥 드라이브에 놓은 상태에서 그냥 시동을 꺼버릴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에 급발진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컴퓨터 제어 장치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기아는 드라이브에 놓아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시동을 끄면 네, 시동은 꺼집니다. 시동은 꺼져요. 자, 이게 바로 네, 급발진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항상 이 피해 두세요. 주차하실 때는 항상 이 파킹에 두고 시동 버튼을 눌러야지 네, 안전한 급발진의 원인이 생기지 않는 시동 끄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자, 급발진이 생겼어요. 지금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요. 차가 계속 빨라집니다. 자, 동영상을 찾아보면요. 자, 급발진의 동영상을 찾아보면 네, 급발진 동영상을 찾아보면요. 5초 안에 빠른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요. 정말 위험해집니다. 5초가 지나게 되면 속도는 점점 빨라져요. 70km, 80km, 100km까지. 자, 그래서 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자, 급발진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지금 급발진이 네, 발생되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싶을 때는요. 자,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지 마시고요. 한 번에 꾹 밟아야 됩니다. 한 번에 꾹 밟으세요. 꾹 밟은 상태에서 네, 이 기어를 중립에 네, 기어를 중립에 두세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시동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급발진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요령인데요. 네, 사실 정말 5초, 10초 안에 그 순간에 이런 상황들이 다 기억이 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런 그 찰나의 순간에 이런 작동법들이 아마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브레이크를 밟고 중립에 놨다가 시동을 끄는 거. 자, 시동이 꺼질지도 의문이에요. 저도 한 번도 이제 급발진은 겪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요. 아마 시동이 꺼질지 안 꺼질지도 저는 네, 의문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게요. 시동이 만약에 꺼지게 되면 핸들은 바로 잠겨버립니다. 핸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네, 앞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네, 너무나 위험하겠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네, 저는 솔직히 조금 네, 의문은 갑니다. 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그 방법은요. 자, 급발진이 생겼다.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내가 충돌할 곳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럼 급발진 상황 대처를 잘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나타 차량이고요. 터널 안에서 급발진이 생겼을 때 아주 대처를 잘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 지금부터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네, 이때 바로 오른쪽에 부딪히셔야 되고요. 자, 이때 앞에 보이는 차량을 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차량을 한 대, 두 대 피하는 순간 속도는 이미 100km 가까이 올라갔고 이미 네, 그때는 차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목숨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오른쪽에 붙여서 네, 이렇게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급발진 상황들은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공유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